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25분 순삭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죠. 뉴스 브리핑 해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깔끔한 뉴스 브리핑 담당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예, 저 뉴스에 깊이를 더해줄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인수위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2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1차 내각에 이어서 남은 10개 부처 중에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또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또 환경부 장관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는 이영 의원이 지명됐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네. 이제 고용노동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2개 부처 장관의 인선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2차 내각 인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뉴스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2차 내각 인선에 쏠린 관심 당연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워낙 네, 집중이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가 허를 찔린 의회 인사였고 한동훈 부원장에게 워낙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인사가 좀 빛이 바래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2차 내각 인사를 이렇게 보면은 실력 위주의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기조는 크게 보면 유지는 된 것 같아요. 예, 예. 물론 다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3명이나 발탁이 됐는데 이들도 보면은 나름대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것이 이렇게 뚜렷해 보이고요. 다른 분들도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혹은 실무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가장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한동훈 지금 부원장,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선정인데요. 자, 이게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검찰 내의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된 후에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이 부원장 지명이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73년생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지휘 대상인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인데 한동훈 후보자가 27기입니다. 네. 7기수 아래인 7기수 아래인 사람이 장관이 되는 건데 또 검찰은 기수가 낮은 상급자가 생기면 위에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는 그 기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의 나이가 말씀하신 대로 1973년생이니까 네. 우리 세 있는 나이로 따지면 49살이죠. 예. 네. 그것보다도 이제 사법연수원 27기 윤석열 당선인이 23기거든요. 그리고 김오수 전 총장이 20기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동기거나 아니면 후배 기수 법무장관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검찰 선후배가 이렇게 된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외부 인사가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아래인 사람은 있었지만 네.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세월도 바뀌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직무가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27기가 발탁이 됐다 그래서 그
위에 동기라든가 선배 검사들이 일률적으로 그만두고 하는 그 관례도 조금씩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한동훈 부원장이 또 검수완박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하게 오늘 표했는데요.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 뭔가 이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맞불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어제 밤까지 마지막까지 늦게 조율된 인선이 자리가 3개라 그럽니다. 하나는 법무, 또 통일, 교육 3자리라 그러거든요. 네. 만약에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기 통과되지 않았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한동훈 카드를 말고 다른 카드를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 의총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한번 좀 쓰고 싶다. 네. 워낙 그 눈에 쏙 들어오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을 바로 발탁을 시켰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 검사 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구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한동훈을 바로 쓰고는 싶은데 일선 수사를 맡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법무장관으로 바로 발탁하자라는 그런 판단이 담겨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뭐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금 한동훈 부원장이 지명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입법을 무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어차피 실무협의는 경찰청 그 행안부 장관이 대신하게 되고 또 검찰을 대신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고 뭐 이런 그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 시행령은 어떻게 하고 할 거며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인사 발표에서 이제 한동훈 부원장 외에 또 깜짝 카드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의외라고 볼 수 있는 인사도 좀 있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장관 인선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방금 해설위원님께서 밤까지 막판 조율된 인사 중에 한 명이 또 통일부 장관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권영세 의원도 좀 밤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도 했고 이번에는 윤 당선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권영세 의원이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윤석열 당선인 만났을 때 대구에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이 이런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오며 가며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 언질이 없었단 말이죠. 어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통일부 장관 인선이 힘들었다라는 반증인 것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권영세 그 의원은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워낙 여러 차례 필요했기 때문에 윤 당선인도 권영세 의원을 발탁하는데 좀 조심스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그 통일부 장관 인사를 놓고는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현 교수 또 대북 정책에 대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총괄했던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거론됐지만은 결국 권영세 의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영세 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이 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주중 대사를 했었죠.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장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그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통일부는 폐지 여론도 있었고 또 요즘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인데요. 권영세 후보자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지요? 일단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이렇게 보면은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제 문제는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관료 출신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던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양을 지금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은 박진, 권영세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죠. 두 후보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안보 정책을 대변해 온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건데 윤 당선인이 보수 정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보수정이라는 보수 정당의 안보관을 그대로 국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업을 추진하려면은 보수적인 대북과는 기본이고 또 때로는 야당과 싸워야 되고 또 때로는 야당을 달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력과 전투력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노련한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의원을 기용했다.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오늘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 관심을 끈 부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은 정부 구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 공직 직책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국정 공동 운영의 정신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섭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민간 합동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네. 여기에 상당히 좀 그 사람을 넣는 방안 또 아니면 대통령실 또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 넣는 방안으로 공동정부 운영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장관으로 입각한 인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직에 그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말이죠. 관련해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조금 뒤에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인데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해서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또 국가의 수사기능 분리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꼭 4월 중 처리를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그러니까 5월 9일 안에 법률안 공포까지 다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네. 만약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5월 10일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국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출석 과반에 또 이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3분의 2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민주당이라 그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통과돼서 국무회의를 통한
공포, 법률안 공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그게 희망사항이고요. 네. 하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나온 것은 없으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검수완박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또 반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을 막는데 검찰총장직을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간담회까지 오늘 또 열었어요? 맞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자라는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이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네.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위헌이라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제 헌법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헌법 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그 수색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16조에도 압수수색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말은 이렇게 검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결국 헌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검찰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민병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왜곡이다. 예. 이거는 그 절차를 말한 것일 뿐이지 수사의 주체를 말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항을 놓고도 서로 해석이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른 거죠. 결국 그래서 만약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기를 해서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청와대가 면담을 받아줄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네. 신청이 오면은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그것도 아직 그 국회에서 입법이 아주 뭐 법안 자체가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에는 곤란하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뭐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